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GE 베르노바, 네, 계속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재무제표 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진짜 돈 많이 버나? 야, 추세는 계속 우상향 타고 올라갑니다. 조정받다 올라가고. 아니, 재무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대금은,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거래량 동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네. 잠깐만요. 여러분들과 재무나 한번 봅시다. 재무 좀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무가 받쳐주려나? 왜냐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 아, 3년 차구나. 3년 차면 돈 벌고 있으려나? 근데 이쪽에 발전기 쪽이, 저기 터빈 쪽, 발전기 터빈 뭐 이쪽 분야라서 전력 데이터 센터 쪽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커트리 레포트. 네, 이거 한번 보면 되겠네. 에이프릴. 라라라라. 중간쯤에 있나? 한번 봅시다. 이거 링크가 안 돼 있다. 어디 여기서 나오냐? 스테이트먼트 인컴. 아, 매출 증가했구나. 이게 그로스 피스의 총 수익이지. 총 매출인가? 뭐라고 하지? 한글로? 야, 얘를 한글로 뭐라고 하냐? 저 까먹었다. 야. 어, 재무 한글로 쟤를 계정 까먹고 뭐라 하지? 크로스 프로피시. 아, 매출 총익이라고 하자. 네, 매출 총이익도 증가했고, 아,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그 다음에 순이익 많이 증가했다? 우리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냐? 그 재무가 받쳐준다는 얘기네.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네, 이게 단위가, 야, 밀리언이야? 와, 756억 달러야? 근데 부채가 많긴 하구나. 에쿼티 쪽. 에쿼티가 증가하긴 했는데. 얘는 뭐냐? 얘가 저거지. 얘가, 아니다. 얘 아니구나. 리테인 어닝. 오씨, 리테인 어닝, 와, 에디셔널 캐피탈. 오, 자본잉여금. 오, 야, 리테인 어닝, 오, 돈 잘 버는구나. 오퍼레이팅 그 영업 활동형 그러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음. 근데 왜 영업 활동형 그럼이 계속 마이너스지? 2년 연속 마이너스인데.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크로크 외출 총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 지베르노바 기업 분석. 지베르노바는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25%를 담당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전력 생산, 풍력 에너지의 전력망 고도화 세축이 있다. 핵심 사업 부문 전력, 풍력, 전력망 솔루션. 그다음에 주요 제품군으로 해서는 이제 가스터빈, 온오프 쇼어 풍력 터빈, 그리고 그리드 변압기,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터빈 쪽인 것 같아. 그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전력 쪽 받으려면 내 터빈이 매우 중요하죠. 그치? 가스 터빈도 있고 풍력 터빈도 있고. 그치?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이거 지 베르노바 보면서
한국에 어떤 기업이 좀 생각났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터빈 쪽 하게 되면은 한국에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간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여기하고 좀 매핑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같이 보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 얘한테 물어봅시다. 잠깐만. 얘는 저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네, 터빈 쪽이야. 제가 이 회사의 핵심 코어 기술을 뭘로 좀 눈여겨보고 있냐면 가스 터빈 쪽 있잖아요. 터빈. 근데 이 회사가 뭐 터빈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스 터빈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니, 발전소가 아니라 그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한국에 어떤 회사하고 좀 매핑이 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하고 좀 매핑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두산 에너빌리티도 핵심 코어 기술이 터빈 쪽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터빈과 관련해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지 베르노바가 매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트도 우선 지 베르노바가 재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상장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재무를 체크를 해봤는데 우선 뭐 현그룹표 쪽은 아직까지 손실이긴 합니다. 현그룹표는 손실인데 매출하고 현그룹표는 손실이더라. 근데 매출하고 그다음에 뭐 재무상태표라고 이쪽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리테인 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잉여금도 증가하고 있고 결손금도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현금흐름표가 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왜 많았었지 이 회사? 조금 이따 그거 아니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제가 이거 그림 파일 그 계정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니 영업활동 현금흐름 왜 많았어요? 혹시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을까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인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우선 뭐 매출하고 재무상태표 이 부분 괜찮긴 해요.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영업활동 현금이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연이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이 더 증가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터빈 쪽. 예, 그 아무래도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터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터빈 쪽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 GE 베르노바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트가 같은 기술력에 의한 코어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게 만약에 매핑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꾸준하게 GE 베르노바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동기부여로 동기부여의 모멘텀으로 함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매핑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그리고 그 제가 지 베르노바 그 현금 흐름표 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영업 활동 현금이 왜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제가 보니까 2026년이 마이너스 4억 마이너스 4억 5,700만 달러고 그다음에 2025년이 네 7,400만 달러야. 근데 이게 다 손실이야. 근데 손실이 더 커졌어. 영업 활동 현금의 손실이.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여기 계정들이 있으니까 그거 분석해서 그 요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요인의 원인이 좀 심각한 요인인지 원인인지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서 뭐 요거는 단지 약간 시간상 이 회사의 어떤 운영 자체가 약간 늦게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그것 때문에 이연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큰 문제가 아닌지 괜찮은지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인지 그거 다 체크를 해주세요. 저장되고 있지. 이게
이게 날아갈 때가 있어. STT가 날아갈 때가 있고 안 날아갔다. 씨, 다행이다. 안 날아갔다. 요거 한번 캡처합시다. 어?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아니구나. 플러스였구나. 그러면 이건 문제 없겠다. 재무는 문제 없겠다. 그러면 뭐 플러스면은 괜찮긴 하네, 그치?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면. 그래서 한번 이제 답변을 해보자. 지금 뭐 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회사 아까 제가 잘못 봤어. 플러스네, 플러스. 위에 걸 봤어. 예. 캐시 프롬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스. 예.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면 재무 다 좋네. 재무 다 좋다. 여하튼간에 그러면은 뭐 긍정적인 건데 요것만 매핑을 해보죠. 두사 에너빌리티하고 매핑이 되는지 그것만 좀 체크해보고. 이 회사가 올라가다가 흔들리면서 올라가죠. 근데 계속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래량 뭐 들어오겠지. 패턴은 어떻게 보냐? 패턴은 조정받고 올라가고. 최근에 약간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가 그냥 팍 날렸다. 실적 발표했었나? 잠깐만. 우선 현상부터 같이 보이죠. 네, 우선 현상부터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당장 핵심만 먼저 말하면 지베르노바와 두산 에너비트는 터빈 중심의 전력기계 코어라는 점에서 분명히 매핑이 됩니다. 다만 완전히 같은 회사는 아니고 지베르노바는 가스터빈 플러스 그리드 플러스 대형 서비스 생태계까지 더 넓은 전력 플랫폼이고 두산 에너빌트는 가스, 스팀 터빈, 원전, EPC 제작 정비 역량 쪽이 더 강한 쪽입니다. 터빈 수요가 다시 열린다는 큰 축에서는 매핑 가능하고 지베르노바가 오른다고 두산도 동일 강도로 반드시 올라간다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쵸,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그래서 재무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회사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재무가 좋냐? 현금흐름은 좋아. 네, 고객이 실제로 돈을 넣고 있다. 그치? 우선 그래서 지 베르노바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까지 매핑되는가? 여기까지는 같다가 아니라 어디가 겹치고 어디가 안 겹치는가? 겹치는 부분. 가스터빈, 스팀터빈, 기반 전력기기의 회사. 두 회사 모두 전력 생산의 핵심 회전체 장비를 다룹니다. 특히 복합 화력에서는 가스터빈이 1차로 돌고 배기가스로 증기를 만들어 스팀 터빈이 2차로 도는 구조. 이기 때문에 터빈 기술력은 매우 핵심입니다. 두산도 최근 북미 데이터 센터용 복합 화력 프로젝트에 37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을 따냈고 회사는 이를 가스 스팀 터빈을 모두 공급하는 종합 솔루션 역량으로 설명했습니다. 장기 서비스 비즈니스 터빈 회사의 진짜 힘은 철치 대수와 유지 보수 생태계입니다. 이 점에서 두 회사 모두 단순 납품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형 기업 성격을 가집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간접 직접 수요. 지 베르노바는 이번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가스터빈과 그리드 장비 수요를 밀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두산도 북미의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 관련 수주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 베르노바는 그리드가 매우 큽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지 베르노바는 가스터빈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변압기 변전, HVDC, 그리드 솔루션, 일렉트리피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력 수요가 오면 발전 설비, 송전망 증설을 동시에 먹습니다. 발전 설비하고 발전 설비하고 송전망 증설. 이번 1분기에 이번 1분기에도 주문이 71억 달러 매우 강했습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트는 공식 사업 포트폴리오상 발전 설비, 원전, EPC, 가스터빈, 스팀터빈 쪽이 핵심이고 지 베르노바처럼 글로벌 상장사 스토리에서 그리드, 장비, 플랫폼 비중이 같은 수준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 베르노바는 설치 기반과 글로벌 서비스 풀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지 계열이 올해 축적한 글로벌 설치 기반과 서비스 체인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두산은 기술적으로는 매핑되더라도 시장이 붙여주는 멀티플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 베르노바 주가 상승은 터빈 단독이 아니라 터빈 플러스 그리드 동시 폭발. 이번 지 베르노바 급등은 단순히 가스터빈만 잘 돼서가 아닙니다. 가스터빈과 전력망 장비가 같이 강해졌기 때문에 밸류가 커졌습니다. 즉 두산을 볼 때 GV가 오르네 두산도 똑같이 오른다가 아니라 전력 공급 병목 해소 국면에서 터빈 복합 화력 장기 서비스 수요가 한국 장비 업체에도 확산될 수 있나 이렇게 봐야 더 정확합니다. 매핑 축은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부족 시대에 결국 전기를 빨리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가스터빈, 복합 화력, 장기 정비 역량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지 베르노바는 발전단은 가스터빈이 강하다. 그리고 송전단도 있고 수익 모델, 장기 서비스와 설치 기반이 크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발전단은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원전, 복합 화력 역량 강합니다. 장비 서비스 프로젝트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산은 지 베르노바의 한국형 축소판이라기보다 터빈, 복합 화력, 원전 쪽에서 부분적으로 강하게 겹치는 회사라고 보는 게 맞다. 여하튼 간에 얼추 약간 비슷한 것도 있죠. 터빈 쪽. 동일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쪽도 근데 이거 여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지 베르노바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봐봤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쪽에 돈을 버네.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품, 터빈 부품, 터빈 장비, 그 수주가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가네. 근데 여기에 지 베르노바는 근데 재무 괜찮은데? 근데 보통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이 회사가 제가 보니까는 상장을 2024년도에 했고 그러면 지금 2025년, 2026년 3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와 아까 그 현금흐름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은데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다름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봤는데 손익계산서도 보니까는 매출이 93억 달러야. 그러니까 2025년도가 80억 달러였다가 2026년은 93억 달러로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도 14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4천만 달러에서 1억 7,900만 달러 증가했고, 순이익이 진짜 많이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2억 6,400만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그래서 EPS가 뭐 이렇게 많이 증가해? EPS가 0.91달러에서 17.44달러. 지금 제가 비교를 한 거는 2025년 대비 2026년으로 비교한 거거든요. 야, 이렇게 재무가 좋아. 아니, 이렇게 좋아도 됐나? 아니, 왜냐면 상장한 지 3년 차밖에 안 됐잖아. 상장한 지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원래 그래? 그것 좀 왜 이렇게 좋을 수가 좋지? 보통 3년 차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좋지?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무가 좋아. 따따 이것만 좀 확인하고. 아니, 나 궁금해서 왜 이렇게 재무가 좋을까?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뭐 우선 재무가 빵빵하게 받쳐주는 회사야. 그리고 저거 있나? 또 한 가지 기사 있나? 기사 이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상장 3년차 회사치고는 너무 재무가 좋다. 이 느낌이 드는 이유는 사실 지 베르노바를 3년 된 신상장사처럼 보면 안 되기 때문. 이 회사는 새로 만들어진 어린 회사가 아니라 원래 지 안에 있던 오래된 발전 풍력 전력망 사업들을 떼어내서 2024년 4월에 독립 상장한 회사입니다. 즉 상장만 최근에 했을 뿐 사업 자체는 훨씬 오래된 회사입니다. 발전 풍력 전력망을 뗐다고? 왜 상장 3년 차인데 재무가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드는가? 실제로 좋아진 부분, 본업이 좋아진 건 맞다. 이 회사 재무가 좋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진짜로 업황과 수주가 좋기 때문. 지 베르노바는 단순 풍력주가 아니라 가스터빈, 복합 화력 관련 장비 서비스, 총배전, 변압기, 그리드 솔루션과 같은 들이 들어있어. 이렇게 지금처럼 전력 부족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커질 때 수혜를 받는 구조이다. 순이익이 너무 좋아진 이유, 일회성 요인이 있다. 일부는 본업 수익,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일회성 회계 수익이다. 본업 매출 증가, 매출 총이익 증가, 영업이익 증가, 조정 에비트 증가, EPS 쪽은 일회성 증가. 수익,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재무가 좋은가? 재무는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했고, 현금도 들어오고 있고, 주문 백로그도 강합니다. 다만 순이익과 EPS를 보이는 만큼 정상 반복 이익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라고 보는 거죠. 사용자님이 이상하게 느낀 건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를 떠올리면 적자, 현금 소모, 아직 자리 못 잡은 수익 불안정을 그림을 떠오르기 마련인데 지 베르노바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 오래된 회사. 근데 상장만 이제 일부분 사업 부분만 빼내갖고서 재상장한 거니까. 지이 오랜 발전 사업, 지의 풍력 사업, 지의 전력망 사업이 독립한 형태라서 처음부터 대형 고객 설치 기반 서비스 매출 글로벌 레퍼런스를 이미 들고 시작한 회사이다. 상장사는 신참이지만 사업은 신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진짜 본업 체력, 매출 성장 이거 다 괜찮아. 순이익 그래서 지 베르노바 재무가 좋아 보이는 건 맞지만 상장 3년차 신생 기업이 갑자기 폭발 성장한 것은 아니고 오래된 지 전력 사업이 독립 상장한 뒤 업황 개선을 타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일회성 M&A 이익까지 크게 얹힌 것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재무가 좋아. 여튼 간에 뭐 재상장 되던 뭐 하던 간에 재상장된 건 맞아요. 원래 큰 회사에서 이렇게 돈 되는 것만 여기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장 3년차 회사치고는 너무 재무가 좋다. 이 느낌이 드는 이유는 사실 지 베르노바를 3년 된 신생 상장사처럼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새로 만들어진 어린 회사가 아니라 원래 지 안에 있던 오래된 발전 풍력, 전력망 사업들을 떼어내서 2024년 4월에 독립 상장한 회사입니다. 즉, 상장만 최근 했을 뿐 사업 자체는 훨씬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떼서 G그룹에서 좀 떼가지고 상장한 거래. 네, 그래서 여튼간에 상장하고 그래도 뭐 약간 두산의 에너빌리티하고 매핑해서 볼 수는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터빈 쪽도 하고 하니까 뭐 이쪽도 잘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약간 이제 비교해서 볼 수는 있긴 하겠죠. 뭐 1대1 매핑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실적 발표 있었나 봐. 실적 발표 볼까요? 어, 지베르노바 실적 숫자는 강했고 시장이 본 핵심은 일회성 EPS보다 주문 백로그 그 사이클 지속성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독특한 기회입니다. 모든 신호는 우리가 이 사이클 초입에 있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사이클 초입이래. 이 한 문장이 이 기사 전체의 코어입니다. 이 회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번 분기의 숫자가 좋았다가 아니라 전력 설비 슈퍼사이클이 아직 초입이고 지금의 수준은 일시 반짝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시작이래 시작. EPS는 17.44 겉으로는 매우 강하지만 일회성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전년 동기 이렇게 해놨다. 자 이렇게 하면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EPS가 17.44 실제 EPS하고 큰 차이가 있다. EPS 17.44달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기사 원문에 따르면 EPS에는 뭐 인수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일회성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 주문이 183억 들어와 있다. 미래 매출의 씨앗.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다. 경영진의 자신감. 더 중요한 미래 신호. 백로그를 2026년 말까지 2천억 달러로 만들 수 있다고 제시. 이것도 원래 생각보다 2년 빠른 속도라고 설명. 사이클 초입이라고 경영진 코멘트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괜찮은가 봐. 이쪽이 산업이 좋은가 봐. 그 사이클 초입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좋게 성장할 수가 있긴 하겠죠. 수요의 제 AI 데이터 센터가 약 20%, 나머지 유틸리티 등 전통 고객, 즉 이건 AI 테마주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전반의 병목과 전력 증설 수요가 동시에 붙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를 움직이는 힘은 한 분기 실적이 아니라 전력 부족 시대의 설비 주문 적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상의 예시로 대형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AI 서버를 늘리려면 GPU만 사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와야 하고 송전, 변전 설비가 필요하고 가스터빈과 전력 장비, 공급 슬롯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 베르노바 같은 회사는 단순 부품 납품 업체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병목을 푸는
핵심 장비 공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분기를 이번 분기 얼마 벌었나 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주문이 계속 쌓일 구조인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AI만으로 설명하면 과도 단순화입니다. 데이터 센터 비중은 매출의 약 20% 정도라고 보고 나머지 전통 유틸리티 수요가 있고, 즉 이건 AI 전기 수요 플러스 기존 전력망 증설의 결합입니다. 그래? AI 쪽은 20%밖에 안 돼? 지 베로노바의 이번 실적은 일회성 이익이 섞인 큰 EPS 서프라이즈보다도 전력 설비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주문과 백로그가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백로그라는 것은 수주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PS 17.44달러로 엄청난 서프라이즈.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주문이 183억 달러, 백로그 목표는 2천억 달러, 가이던스 상향했다. 전력 인프라 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길고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력 쪽이 이게 만만치 않은가 봐요. 예,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 있나 봐. 아무래도 이제 어떤 모멘텀의 역할을 하는 게 가뜩이나 지금 그것도 있잖아. 가뜩이나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에너지 수요가 좀 공급이 딸리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여하튼간에 돈을 잘 벌고 있긴 있네. 그리고 그 매출의 한 20% 정도가 데이터 센터 비중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초입이라고 하니까 초입. 이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고가로 15.20% 날라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간다. 봐봐. 여기서 플래그 줬지. 몇 개월 안 줬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5개월 정도 주고서 그 다음에 날라가. 그치. 그 퍼센테이지 봐볼까? 몇 프로 날라갔지?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볼게. 계속 날라간대. 전력 회사인데 그 50%, 야, 70%, 이런 식으로 날라간다. 근데 한국에도 저거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도 전력 회사라고 한 다음에 한국전력 회사 있었잖아. 그치? 한국전력은 요새 좀 조정을 받네. 예, 한국전력은 요새 조정받긴데 이 회사도 엄청 날라갔지. 하여튼 뭔가 전력 쪽에 대한 수요가 네, 지금 뭔가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 회사의 그 매출 비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20% 정도 매출 비중이 차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CEO인가?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산업 분야가 지금 초입기? 초입기라고 해야 되나? 도입기? 하여튼간 처음 그 사이클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쪽이 왜 초입기야? 왜 사이클? 여기 그 사이클이 뭐 전력 사이클인 거야? 그러니까 전력 쪽에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을 이야기하면서 초입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이클을 초입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모든 신호는 우리가 이 사이클 초입에 있다는 점. 아니 무슨 사이클을 초입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전력 설비? 아, 전력 설비? 전력 설비 왜? 전력 설비가 왜 초입기야? 아니, 왜냐면 한국에도 저기 있거든. 한전이랑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최근에 막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는데 아니, 전력 설비가 왜 초입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모멘텀이 저거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근데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기준의 그 초입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전력 그리드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드망에 뭔가의 변화가 뭐가 있다고?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리드망이 그 전력 설비의 초입기야? 여기는 뭐 변전소? 변전소가 아니라 변압기? 그런 것도 좀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전력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전력 설비. 근데 왜 전력 설비가 왜 그게 지금 초입이냐고. 그거를 이야기해 주지. 그거 좀 맞는지. 하여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거기 기준점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GPT가 좋아. STT는 내가 발음도 안 좋은데 잘 정리해줘. 그리고 얘는 이거 하는데 5분 10분 동안 떠들어댈 수 있어. 그게 좋은 것 같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프롬프트가 기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 보라고. 근데 나는 더 궁금해. 왜 다른 분들은 프롬프트가 짧은 거야? 다른 분들은 질문하는 거 보니까 프롬프트가 너무 짧아.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짧은 것도 나는 짧게 하기 또 쉽지는 않은데. 짧게 가능해? 아, 그게 본능적으로 가능하지 않던데. 지 베르노바가 말한 사이클 초입은 무엇인가? AI 단일 테마가 아니라 더 큰 전력 인프라 투자 사이클. 아, 더 큰 전력 인프라 투자 사이클? 데이터 센터 매출 20%가 이제 막 늘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력 수요 증가, 발전 설비 증설, 전력 인프라 전체의 장기 투자 사이클을 가리키는 곳. 전력 설비 사이클, 그리드 투자 사이클, 가스 발전 및 전력망 병목 해소 사이클. 아니, 가스터빈, 전력화. 이 숫자들 AI 지금 보이는 주문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큰 설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 갑자기 큰 부하가 생겼다. 유틸리티와 전력망의 기존 구조로 감당 어렵다. 가스터빈. 그런데 왜 AI 데이터 센터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느냐? 데이터 센터가 20%면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AI 데이터 센터가 약 20%, 나머지는 유틸리티 등 전통 고객. 이번 사이클이 AI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AI가 촉발한 수요가 전통 전력망 투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AI 데이터 센터가 점화 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나 실제 돈은 전통 유틸리티, 송배전 사업자, 산업 고객까지 같이 움직여야 커진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 주문 비중이 100%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20%인데 전체 주문과 백로그가 이렇게 커진다는 건 AI 외부의 전통 전력 투자도 같이 붙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AI만의 일시적 붐이면 데이터 센터 비중이 높아야 설명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데이터 센터하고 전통 고객이 동시에 주문을 넣는 구조. 그래? 근데 그래도 AI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데이터 센터 때문에?
변압기 주기, 교체 타이밍, 전력 인프라 투자 사이클, 전력 수요 증가 사이클, 전력 수요 증가가 발전 설비, 그리드, 변전소, 변압기, 소프트웨어 투자로 이어지는 설비 투자 사이클.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냐? 부분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AI가 촉발한 수요가 유틸리티와 전통 전력망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사이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비중이 20%여도 회사는 초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 베로노바 CEO의 초입 발언은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막 붙는다는 좁은 뜻이 아니라 AI와 전통 유틸리티 수요가 합쳐지면서 전력 생산 전송, 제어, 설비 전반의 장기 투자 사이클이 막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알겠는데 여기서 그 동기부여를 하게 된 것이 AI 데이터 센터가 동기부여가 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전력 쪽이 갑작스럽게 뭔가 커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가 터빈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기타 등등이 그런 걸 들어가는 거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들어가게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캐펙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멘텀 자체가 기존의 시장보다 커졌다는 얘기잖아. 만약 기존 시장의 크기가 50파이였어.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가 들어옴으로 해서 AI가 앞으로 성장할 거 아니야. AI가 멈추어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성장하게 되면 50 캐파에서 50이라는 파이에서 100 아니면 150, 200 이런 식으로 커지는 그 모멘텀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 아니냐 이거지. AI의 그 성장 속도 때문에 이게 커지는 거 아니냐 그거지. 아니 그렇잖아. 시장 파이가 커져야지만 그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가 새로운 산업의 혁명이라든지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미래 캐펙스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미래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초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뭘로 커지냐 이거야. 뭘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냐 이거야.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바람이 쭉쭉 들어오면서 풍선이 커질 거 아니야. 그 바람의 그 원천이 뭐냐 이건 있지. AI냐 아니면 AI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그냥 전력망이 갑자기 커진 거냐. 생각 없이. 그거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람이 들어오는 게 그게 AI냐 그거 물어본 거잖아. 그 원천을 답변을 해줘야지. 포인트 답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잘 생각해봐. 그래서 여하튼 간에 봅시다. 이것만 봅시다. 맞습니다. 지금 이 바람의 1차 원천은 AI 데이터 센터가 맞습니다. 그 전력 설비 시장의 파이를 갑자기 더 크게 밀어 올리는 바람의 원천은 뭐냐? 이거잖아. 그 질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답하면 지금 이 전력 캐펙스 사이클의 가장 강한 신규 동기 부여원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AI 수요가 유틸리티 송배 전망, 변압기, 변전소, 가스터빈까지 연쇄적으로 투자를 강제하는 구조로 번지고 있어서 회사가 전력 인프라 사이클 초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다니까.
질문하신 비유로 바로 말하면 풍선에 바람을 넣는 원천이 뭐냐? 아이씨, 그러니까 그 바람의 첫 강한 압력은 AI입니다. 그렇죠? AI잖아, 씨. AI 때문에 커지는 거잖아. 그게 앞으로 AI가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즉 전력망이 갑자기 생각 없이 커진 게 아닙니다. AI가 기존 전력 시스템 위에 갑자기 매우 큰 신규 부하 로드를 얹어 버렸기 때문에 전력 설비 투자가 강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1차 점원이 AI 데이터 센터, 2차 확산 경로는 유틸리티 송배전망, 전력 품질 장비의 발전 설비, 자동화 소프트웨어. 처음 붙는 건 AI가 맞고 그 불이 번지는 경로는 전력 인프라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50 기존 시장의 예를 50이었다면 그렇지. 아, 이것도 있구나. 기존 시장이 예를 들어 50이었다면 과거에는 그 50이 주로 이런 수요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존 산업 전력, 가정용 전력, 산업용 빌딩, 전통 제조업, 일반적인 서버, 클라우드 수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전력 수요가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단순히 서버 수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전력 밀도가 훨씬 큰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안정성과 냉각, 백업, 순간 부하 대응이 더 중요해지고 지역별 전력망 수요 한계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즉 50짜리 파이 위에 기존 수요보다 훨씬 공격적인 신규 수요가 올라타면서 시스템 전체가 100, 150, 200쪽으로 재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사이클이 초입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시장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신규 수요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설비 투자가 연쇄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AI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데 AI가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용자님이 여기서 느끼신 불일치는 자연스럽습니다. AI가 원천이라면 왜 매출 이건 저거잖아. 이거 쓰잘데없는 답변이었어. 그래서 정리. 지 베르노바 CEO가 말한 사이클 초입은 AI 데이터 센터가 만든 신규 전력 수요 충격이 이제 발전 설비 그리고 그리드, 변압기, 변전소, 전력 제어 장비 전반의 장기 캐펙스 사이클로 번지기 시작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사용자님이 물으시는 원천 질문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말할 필요 없이 네, 지금의 바람의 원천은 AI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AI가 저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게 기존에는 LLM AI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LLM AI가 아니라 피지컬 AI. 피지컬 AI도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지. 네, 지금의 바람의 원천은 AI가 맞습니다. 다만 지 베르노바가 먹는 것은 AI 서버 그 자체가 아니라 AI가 강제로 열어버린 전력 인프라 투자 파동 전체입니다. 여하튼 간에 AI로 통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됐죠?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력 쪽까지 다 훑어서 봤습니다. 지 베르노바를 통해 가지고 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겠죠? 지금 뭐 또 날라갔었으니까 현재 고가로 15.20%까지 날라갔고 그리고 뭐 지금 아직까지 별로 안 날라갔어. 앞으로도 뭐 초입이라고 하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 베르노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